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7,300불대에서 XRP는 19센트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준비해본 소식으로는 이 말잔 델라틴과 마커스 트레처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플사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말잔 델라틴이나 마커스 트레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었던 말잔 델라틴, 또 유럽 글로벌 페이먼트 서밋에서 이런 인터뷰를 행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리플 디지털로의 변화, 지금 변화하든지 아니면은 뒤처지든지 전 세계는 오픈 뱅킹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규제는 지불의 한 단계 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인터뷰에 앞서서 이 오픈 뱅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 뱅킹이란 무엇인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픈 뱅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PI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오픈 뱅킹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API를 통해 핀테크 사업자 등 서드 플레이어들에게, 그러니까 제3자 제공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업계의 새로운 생태계 구성을 촉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전 세계가 오픈 뱅킹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경쟁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유럽에서 디지털화를 이끄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시대에 뒤처지거나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디지털로서의 전환을 중심에 두지 않은 회사들은 결국 혁신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지불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블록체인, AI, 자동화 등은 산업을 디지털화 시켰으며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소비자들은 보다 매끄럽고 빠른 서비스를 원하며 여기에는 정보를 옮기는 것과 같이 돈을 가장 최소의 과정과 비용만을 거쳐서 옮기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상으로서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고 더 많은 비용과 그 과정이 난해하기만 하다. 이는 바로 지불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델라틴 씨가 보기에 은행업계에서 혁신이란 무엇을 뜻한다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자, 은행에서의 혁신은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는 데서 오는 결과다. 첫 번째로는 금융 서비스, 두 번째로는 기술, 세 번째로는 규제인데 이들이 다 고르게 갖추어져야만 균형 잡히고 주도적이며 시장의 경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는 PSD2 Regulation Payment Service Directiv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픈 뱅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 뱅킹에 대해서 제가 잠시 알아봤었는데요. 이 오픈 뱅킹을 통해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게 하고 사상 최초로 고객들을 위한 사업체들이 모두가 평등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이 오픈 뱅킹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은 더 이상 유일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지털화로 가는 혁신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핀테크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혁신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금융 서비스는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크리스 인르갈드 같은 사람이 IMF 총재로 있을 때 기존 금융업체들은 따라서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은행 말고도 돈을 붙일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관련된 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도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2년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발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나요? 자, 앞으로 2년 후에는 기존 은행들이 블록체인 테스트를 마치고 제대로 상용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는 특히 국제 지불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구시대의 지불 경로를 사용하면 할수록 기존의 통신은행들은 국제 지불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비용들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이런 문제들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낮은 비용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국제 지불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블록체인 관련된 실사용례가 될 것이고 그 후부터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이 말잔델라티는 스위프트사에서 10년 이상을 일을 해왔었던 사람이고요. GPI 개발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던 그런 직원입니다. 그 후에 리플사로 옮겨오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커스 트레처의 인터뷰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스 트레처,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신 인물이죠.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시면은 이 말잔델라틴과 마찬가지로 스위프트사에서 6년 2개월 동안을 이사회 멤버로서 참여를 했었으며 HSBC에서 무려 11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티그룹이라든지 여러가지 대형 은행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엑센츄어에서는 매니저로서 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력과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리플사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마커스 트레처의 인터뷰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많이 들었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제가 요약한 부분들만 또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래에는 더 빠르고 매끄러운 지불이 대세가 될 것인데 기존의 많은 은행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행객들은 QR코드를 활용한 지불을 앞으로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전자 지갑을 활용한 빠르고 금액이 낮은 지불들이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많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액 결제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들과 앱이 함께 실시간 지불을 위한 솔루션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머니탭에서 XRP로 결제를 하는 것, 이제 도쿄 올림픽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올림픽도 시작하게 될 텐데. 자, 아무튼 인터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환경에서 현대적으로 또한 기존에 높은 금액을 주로 송금을 했었는데 이를 보다 낮은 가격이지만은 더 많은 볼륨과 함께 지불을 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 지불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기가 힘드며 세계 곳곳에서 안정적으로 국제 지불을 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리플 같은 경우 중소기업들이 그들이 적은 금액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사업의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고 그들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여 그곳에서 절약한 돈을 새롭게 그들의 사업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국제 지불 서비스가 2020년도에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를 통해서 전세계 국제 지불을 더욱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0% 이상의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이 아시아 쪽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는 바로 이 지역이 혁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나은 지불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은 여기에서 중요 기술로서 이 작은 거래, 그러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나 마이크로 대출, 마이크로 송금 등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송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발전시킨 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유동성 제공과 빠른 기술 적용 그리고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미래 지불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이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리플사의 직원이니까 이야기를 들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경력을 제가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허튼 소리 할 사람들은 아니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은행 업계에서 일을 해왔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이 미래의 발전 방향의 가능성을 보고 리플사로 옮겨와서 리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리플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중립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인터뷰들이라던가 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오픈뱅킹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정말 크게 변화할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국제 지불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리플사가 어떤 식으로 도울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XRP 가치에도 이제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레저의 개발자죠. 이 스테판 토마스는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술의 발전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리플사, XRP 그리고 인터레저를 통해 가지고 수조 건의 거래를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가 열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시작 단계에 와 있다. 벌써부터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말이죠.
이런 의견 같은 경우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점에 와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런 시작하는 문이 더욱더 크게 활짝 열려가지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XRP 가격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좀 마음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정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가지로 괴롭습니다. 저도 가격이 낮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 나온 기사죠. 트론의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330억 개의 트론 코인이 락업에서 풀렸는데 판매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코인코드라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트론은 리플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코인코드 같은 경우는 전부터 이제 리플사의 기사를 잘못 오역을 해서 일부러 가져온다라든지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다 확대해가지고 내보낸다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제가 정정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처럼 리플사를 싫어하는 곳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전부 다 가격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보내는 기사를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요. 이 종종 다른 유튜버들 중에 제 욕을 한다라든지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저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 사회를 돌아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욕하고 음해한다라거나 날조하는 그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아마 리플사가 싫어서 제 욕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자기 채널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러워서 열등감? 배 아파서 욕하는 거?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종종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보면은 이 채널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채널들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이 XRP 소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된 것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이렇게 제 욕을 한다라든지 비방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먹이를 주지 마시고요.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저도 전에 몇 번 그런 광경을 봐가지고 기분이 좋진 않았었는데 결론은 그냥 엮이기도 싫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갖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채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터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좋은 정보를 전해달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 토마토 밭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